생각보다 너무 선명한데요? 이거 이대로 영화 보면 장난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 밖을 못 나가다 보니 장비들에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관을 못 가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제대로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화질 좋고 화면 크게 보기 위해선 TV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100인치 넘어가는 TV는 1000만원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뷰소닉의 T4K 149 프로 제품인데요. 바로 제가 여기에 세워놨죠. 이 놈은 올해 8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장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품명을 들으면 알다시피 4K 제품이에요. 그리고 밝기가 무려 3600 안시 루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방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낮에 형광등을 켜놓고 구동을 해도 충분히 보일 정도라는 거죠. 게다가 주사율, 그 다음에 인풋 렉도 굉장히 좋아서 게임할 때도 좋다고 하는데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죠. 자, 우선 상단부터 볼게요.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4K HDR이라고 써져 있고 뷰소닉 상품명이 있어요. 크게 상단에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위쪽,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아래쪽입니다. 우선 아래쪽을 보면은 요 전원 버튼이라든지 키스톤, 그리고 그 외에 메뉴 버튼들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가서 누르는 것보다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을 보면은 여기 포커스 부분과 그 다음에 요 줌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세미단 초점이기 때문에 줌이 그렇게 막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느 정도는 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세한 성능은 이따가 볼 거고요. 다음은 이렇게 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렌즈가 굉장히 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3600 안시 루멘이고 명암비가 12000대 1로 기대 수명이 거의 6000시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에코를 적용하면 200,00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보호캡이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게 빔을 쏠 때 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안 가리더라고요. 렌즈의 화각을 가리지 않는 선까지 이렇게 보호캡을 붙여놨습니다. 얘는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 후면 같은 경우에는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네요. 그리고 여기 전원 연결 포트가 있고요. 여기 RGB, 그리고 여긴 오디오 아웃, 그다음에 여기 USB A 타입이 있는데 보니까 전원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단자가 있고, 특히 HDMI 같은 경우에는 HDCP 2.2 적용으로 4K 시청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화질이 기대가 돼요. 옆면을 보면 이렇게 스피커랑 이쪽에는 이제 그 팬의 홀인데 이게 굉장히 크네요. 아마 열 배출을 굉장히 잘 하기 위해서 홀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팬이 보이거든요. 이 안쪽에 팬이 보이게 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을 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패드가 없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마 이렇게 돌리기 쉽게 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삼각대 브라켓을 연결할 수 있는 홀 입니다. 자, 그러면 뷰소닉의 T4K 149 프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촬영하는 곳은 너무 좁아서 좀 넓은 곳으로 가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치 크기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가시죠. 자, 좀 넓은 공간으로 왔습니다. 실제 성능을 한번 볼 텐데요. 보통 연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총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HDMI 단자로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동글을 사용해서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자체적인 OS가 없기 때문에 OTT 같은 서비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캐스트나 샤오미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이런 성능만 보는 거니까 이 노트북에 HDMI 단자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볼게요. 자, 지금 전원을 켰는데 보이시나요? 굉장히 밝아요. 지금 형광등까지 완전 밝게 켜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옆에 이 맥북 프로와 밝기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밝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도나 컬러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슈퍼컬러 테크놀로지 적용으로 화질이랑 밝기가 정말 좋아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게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둡게 해볼까요? 지금 셔터 스피드를 좀 낮춰서 약간 이런 이제 잔상이 남기는 한데 화질이 이래야 플리커가 안 생기네요. 우선은 보면은 요 세부 안부 명부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화질 굉장히 좋죠.
이게 밝고 어두움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화질이나 색감, 그 다음에 밝기 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우선은 지금 2m 정도 거리에는 80인치 정도의 크기가 되고 한 2.5m는 100인치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m 정도에는 거의 120인치가 넘는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초점거리 안에서도 이게 세미단 초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줌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이게 세미단 초점인가요? 이건 그냥 줌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다음은 키스톤 와핑 오토 키스톤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키스톤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 키스톤이 켜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마구마구 기울여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수평을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편한데 만약에 이걸 수동으로 하고 싶다 하면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를 꺼짐으로 해놔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이 리모컨에 있는 요 화살표 4개로 키스톤 조정이 가능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총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가고요. 올리면 플러스 40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좌측도 마이너스 40, 우측도 40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얘를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에서 빔을 가운데로 쏘게 되면 찌그러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키스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천장에 달았을 때도 밑으로 쐈을 때 키스톤을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거죠. 이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와핑 기술도 굉장히 신기한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모칸의 그리드를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굴곡을 세세하게 맞추고 싶은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올리고 싶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인 거죠. 이게 평평한 이런 벽면이 아닌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굴곡진 기둥 같은 데에서도 얘를 활용하기 정말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 평면에 세세하게 화면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운드 부분입니다. 실제 이 뷰소닉의 사운드는 10W의 스피커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는 굉장히 커요. 지금 1로 해놨는데 이 리모컨으로 소리를 한번 올려 볼게요. 물론 외부 스피커를 쓰는 만큼 음질이 좋다기보다는 자체 스피커로서는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잘 쓰려면 여기 외부 단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스피커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스피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화질 외에 주사율이랑 인풋 렉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4K로 잡혔어요. 지금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4K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4K로 잡혔고, 이런 경우에는 60Hz의 주사율 그리고 25ms 인풋 렉을 보여줍니다. 25ms면은 꽤 괜찮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막 총싸움 하거나 이랬을 때 딜레이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게임을 할 때는 전혀, 뭐 영화를 볼 때 뭐 말과 화면의 딜레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FHD로 잡힌다 그러면은 주사율이 240Hz로 잡혀요. 그 이야기는 아예 잔상 자체가 없이 굉장히 세세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이고, 인풋 렉이 4.2ms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유선과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FHD로 잡혔을 때는 웬만한 게임의 딜레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불을 끄니까 정말 밝네요. 생각보다 너무 선명한데요? 이거 이대로 영화 보면 장난 아니겠어요? 지금 UHD 화질이고 화면 크기가 거의 120인치 정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도 밝기, 화질, 선명함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확실히 저렴한 제품들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해? 아하. 그리고 지금 제가 게임을 해봐도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풋 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25ms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게임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PC에서는 지금 HD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영화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 좀 저렴하게 좀 큰 화면, 그다음에 선명한 화질을 구축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낮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아니면은 PT 할 때 조금 밝은 화질, 혹은 집에서 좀 밝은 빔으로 영상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다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뷰소닉 제품 제가 리뷰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은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최고이긴 하지만.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나가기 힘든데 이런 빔 프로젝트 하나 있으면 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